안녕하세요. 손석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아빠 육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는 자녀의 사회성 향상, 리더십 함양, 논리적인 사고 능력 배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의 건강 습관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과 부모 간의 대화 시간을 주당 6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대화 시간이 많은 그룹이 유의하게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결과는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항상 접하는 엄마보다도 일을 하는 아빠가 얼마만큼 자녀에 대해 적극적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와도 골고루 대화를 나눈다면 자녀의 스트레스 지수가 한층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경험한 임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빠가 아이의 치료에 협조적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서 실제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 치료의 속도와 호전 비율이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내원 환자 중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경우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여 학교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여 공부도 봐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니까 주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적도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욕시키기 또는 함께 목욕하기는 아빠가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육아의 일부분입니다. 일단 아빠는 엄마보다 힘이 세고 특히 아들의 목욕에는 성교육적 차원에서도 더 좋습니다. 성 정체성은 18개월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여 만 3세가 되면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만 3세 이후부터는 딸과 목욕을 같이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는 것은 취약 전인 만 5에서 6세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가 나설 수 있는 육아에는 신체놀이 또는 야외놀이 등이 있습니다. 신체놀이는 성별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그러나 학령기와 사춘기를 거치면서 남자아이들은 여전히 신체놀이를 좋아하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놀이를 더 잘 할 수 있고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단연 아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근력, 뛰기 능력 등이 엄마보다는 아빠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와 신체놀이 할 때보다 아빠와 할 때 더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떼쓰고 장난칠 때 엄격하게 야단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보다는 아빠의 야단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마보다는 아빠가 야단치는 빈도가 보통 더 적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가 야단칠 때보다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 레고, 규칙이 들어간 게임, 컴퓨터 등은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것은 대체로 엄마들이 더 좋아하는 반면 아빠들은 이러한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빠가 알아야 할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미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아빠가 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자녀와의 대화 나누기입니다. 대화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또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얘기들을 해주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모르면 다행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급기야 자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아빠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녀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몸도 작을 뿐더러 사고체계 역시 성인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법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여기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가 알아서 잘 받아들이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엄마에게 야단맞고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가 어서 화를 풀어라 내지는 너 엄마한테 혼났다고 해서 그렇게 화내면 어떡하니?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네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난 아이에게 곧바로 화를 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무척 어려운 방법이며 화내는 것을 비난하면 아이에게는 느껴지는 감정 자체를 억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또는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아빠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아빠도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화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해해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분이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와의 실제 대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만화를 보면서 까르르 웃고 있다면 아빠는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아이에게 한 발 다가서서 대화를 걸어봅시다. 예를 들어 준서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저기 좀 봐. 주인공이 빨리 가려고 하다가 꽈당 넘어졌어. 그래? 재미있는데? 웃긴다. 아빠도 함께 보자. 와 같이 말해봅니다. 이렇게 아빠가 아이의 즐거운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좋아하는 활동에 동참한다면 아이는 아빠를 보다 더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만약 준서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다가섰는데도 아이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너무 재밌어서 아빠 말 못 들었구나. 아빠도 함께 보자. 라고 말해줍니다. 이때는 아이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옮깁니다. 슬며시 아이 옆에 앉아서 함께 만화를 보다 보면 아이는 아빠가 바로 옆에 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정말 재미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아빠가 정말 재미있어 한다면 아이는 더욱 신나게 만화를 즐길 것이고 아빠와 같은 편이 된 느낌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빠는 웃는 아이를 보고서도 뭐가 그렇게 웃음니? 하나도 안 웃기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든지 또는 부정적으로 되든지 간에 지나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아빠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발산해야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다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